제가 layout.html은 테스트용이고요. 순수하게 제가 application.html을 설명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분리를 할게요. 여기다가 base.html이라고 하나 빼고요. 얘는 틀만 갖고 있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우리가 메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main.html이 이미 있어가지고 제가 좀 app.html이라고 저는 정할게요. 뭐 인덱스 하면 좋겠는데 인덱스도 있죠 지금. 그래서 app.html이라고 해서 app.html에다가 메인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extends base.html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base.html에다가 내가 지금 다 올릴 거예요. 메인 부분만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부분 요만큼을 제가 컨테이너까지 싸는 게 좋겠죠. 컨테이너까지 싸고 이 부분은 항상 고정이다라는 거죠. 그대로 갈 거고요. 그럼 이 부분부터 블락이 되겠죠. 블락, 메인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개행해서 표현하면 좀 잘 보이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다 뺄 겁니다. main.html로.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면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지금 보시면 접히잖아요. 접히는 여기까지거든요. 그럼 377라인이잖아. 제가 여기서부터 갈 거면 377라인까지 복사하면 되겠죠. 377라인. 여기가 컨테이너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를 뺄 거예요. 딱 잘라가지고. 그래서 app.html에다가 얘는 뭐가 되죠? 메인, 이제 블락 메인이 되겠죠. 블락 메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라고 제가 이 복사한 거를 다 넣겠습니다. 엔드 블락. 자, 그러면 내가 메인 위치에다가 이걸 넣겠죠. 어디에? 베이스 HTML에다가. 베이스 HTML은 이걸 전체 복사에다가 만들게요. 여기 메인 부분 뺄게요. 헤더 접고 메인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서 작업하면 됩니다. 377까지 여기까지. 다르네. 섹션까지 여기까지죠. 그리고 자, 이 부분은 지금 보시면 컨테이너까지가 고정이에요. 요만큼이. 그래서 제가 메인부터 빼는 겁니다. 여기다가 제가 메인 블락을 잡았고, 그럼 내가 extends base.html을 했으니까 base.html의 메인 부분에 이만큼을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서 요 나머지 값들은 지금 고정형입니다. 고정형이고, 지금 순서를 먼저 url4로 잡으라고 제가 1번을 줬고요. 2번을 분리하라고 했는데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보면 되겠죠. FLK로 실행시키고, 자, 이제는 init.py에서 제가 하나 더 불러야겠죠. 탑100이라고 하는 거 부르면 application.html을 부를 거고, 얘는 이제 그냥 테스트로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쓸 거는 app.app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할 거고요. 얘는 뭘 불러야 되죠? 지금 베이스를 상속받은 앱을 불러야 되죠. app.html. 그래서 앱이라고 하지 말고 idx라고 합시다. 이걸 슬래시로 하면 제일 좋겠죠. 첫 화면이니까 슬래시로 할게요. 그리고 슬래시는 없애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미 한 게 있거든요. 이걸로 했나? 이 부분은 없앨게요. 헬로 월드 찍었던 거. 이거는 중복이니까, 라우트 중복이니까 없애고, 제가 그냥 이렇게 슬래시로 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슬래시 했더니 여기서 extends가 이게 아니고 퍼센트죠. 자, 떴습니다. 뜨고 나서 봤더니 해상도가 낮아서 지금 그런 거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대입바 잘 나오고, 지금 해상도가 줄어들면 이건 모바일용이죠. 모바일용의 햄버거 버튼 나온 거고요. 콘솔에서 자, 에러를 잡겠습니다. 자, 포포 메인 뭐 이런 거 쭉 있죠. 이걸 url4로 다 바꿀 거예요. 복사해서 다 바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작업하셨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건 일단 놔둬볼게요. 다 바꾸려니까 지금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조금 이따 이건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스테이틱으로 이렇게 다 바꿨네요.
그럼 여기도 스테이티 붙여놓고 조금 있다가 일단 띄워놓고 바꿀게요. 자, 그래서 에러 없이 됐고요. 모달까지 다 잘 떴죠. 네. 자, 모달은 왜 뜨는 거죠? 여기서 제가 모달이란 거 불렀잖아, 자바스크립트로. 그래서 이것까지 뜨면 정상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러 없어졌고요. 단지 아까운 게 여기 멜론 탑백이라고 하면 주소가 있어요, 지금. 그죠? 멜론 탑백. 근데 내가 여기서 다른 페이지로 가면 헤더를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만 블럭 잡으면 되죠. 이 부분만 블럭 타이틀. 타이틀은 바꾸고 싶으니까 블럭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자, 그냥 타이틀 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도큐멘트 타이틀이라고 이렇게 뺄 겁니다. 자, 디폴트로는 이렇게 내비두고요. and 여기 떨어졌네요. 그래서 지금 됐고요. 이제 매크로 가고 매크로랑 인클루드까지 하면 거의 끝나요, 템플릿. 지금 여기서 제가 바꾸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우리가 타이틀 부분. 자, 요 부분이 자꾸 반복돼요, 노래들이. 지금 이만큼이 한 곡이잖아요, 노래 한 곡. 그래서 요거를 제가 매크로로 뗄 수도 있고요, 인클루드로 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자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로 빠질 겁니다. 자, 매크로와 인클루드가 있는데 인클루드는 어떤 특정 HTML을 포함하는 거고요. 매크로는 반복되는 이런 부분이에요.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인풋 같은 거, 폼 태그에 요런 거 지금 요거 자꾸 반복되죠. 뭐만 달라져요? 요거랑 요거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다 매크로로 쓰면 여기서도 쓸 수 있고 저기서도 쓸 수 있겠죠. 또는 지금 이거 HR이라고 했던 요 하이픈 요 부분도 자주 써요. 구문자로.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매크로로 잡으면 되고, 그 다음에 요런 메뉴 같은 것도 매크로로 잡을 수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폼 태그입니다. 인풋 태그,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어, 라디오 버튼, 셀렉트 버튼, 체크 버튼, 이런 거, 체크박스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쓰죠. 자, 매크로는 매크로라고 이름 쓰고요. 매크로 네임, 그 다음에 엔드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여러분들의 코딩 양을 엄청나게 줄여줄 겁니다. 대신 잘 만들어야겠죠. 예. 자, 그래서 테스트 매크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함수 형태잖아. 가로 열고 아규먼트 받죠. 여러 개를 받고, 그 다음 내 이 함수를 요 바깥쪽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함수 콜하는 거죠.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다가 두는 게 좋을까요? 매크로라는 별도 파일로 만들어도 되지만 일단은 레이아웃에 하나 더 볼게요. 레이아웃에다가 제가 이쪽 헤더와 바디 사이에 이렇게 한번 둬 볼게요. 자, 그래서 테스트 매크로라는 걸 선언을 한 거고요. 여기다가 얘는 H3의 테스트 매크로에 내가 받은 값을 찍는 겁니다. 자, 요거를 앱에다가 내가 앱에서 부를 건데 요 메인에다가 불러도 되고 여기다 테스트 블럭을 하나 만들게요. 제가 제일 상단에다가 헤더 부분, 내비 부분 아래에다가 내비와 메인 사이에, 자, 이건 테스트 블럭입니다. 블럭 테스트. 그럼 테스트를 안 하면 이 부분은 안 생기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요령 한번 보십시오. 뭘 찍고 싶을 때 내가 여기다가 테스트로 찍고 싶을 때 이 블럭을 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블럭 테스트 여기다가 제가 불러볼게요. 테스트 매크로에 다 값은 뭐 패스워드 이렇게 주는데 제가 그냥 좀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줘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불러봅시다. 지금 요거를 좀 옮길게요. 단축키로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네빗바 뒤에 숨었죠? 네빗바가 지금 왜 그러냐면 이만큼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CSS에서 app.css, app.css가 아니고 style.css, 옐로 플라스크에 여기죠. 여기에 바디 태그에다가 좀 줄게요. 바디 태그. 지금 바디 태그 요만큼 떠야 되니까 마진 탑 해가지고 아까 몇 픽셀이 되던가요? 60픽셀? 제가 매크로를 하나 선언한 다음에 테스트 매크로를 부르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요 자리에 지금 바뀐 거죠.
내가 준 값이. 자, 요번에는 콜러블 매크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콜이라고 하는 거는 매크로, 블락 매크로라고도 부르고 콜러블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지금 콜러블이라고 정식 명칭이 콜러블로 되어 있네요. 어쨌든 콜 해가지고 부르는 겁니다. 좀 전에는 어떻게 불렀어요? 그냥 내가 그냥 불렀어요. 함수 이름처럼 매크로를. 근데 앞에다가 여기다가 콜만 써준 거예요. 자, 콜을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매크로를 붙일 때 내 거 블락으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왜 블락 매크로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콜이라고 붙이는 거는 뭐라고요? 열고 닫고가 있다고. 좀 전에 제가 부른 거는 app.html에서 그냥 바로 그냥 펑션 불렀잖아요. 얘가 열고 닫고가 아니잖아. 그죠? 중괄호 두 개니까 값이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퍼센트를 써가지고 블락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만큼이 이 매크로와 같이 수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매크로.점 컬러라는 거 있어요. 자, 컬러라고 하는 자리, 요 자리가 뭐냐면, 여기부터도 요까지겠죠. 요 부분이 내가 블락을 걸었으니까 이만큼이 컬러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어떨 때 쓰겠어요? 제가 지금 어떤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죠. 매크로 만드는데 모달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모달이 좋겠네. 자, 모달 창을 내가 매크로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러면 모달은 기본적으로 헤더와 푸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푸터 쪽에는 뭐 yes, no 버튼도 있을 거고, 상단에는 X 버튼도 있겠죠. 자, 이런 매크로, 매번 이거 쓰기 힘드니까 매크로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뭐가 바뀌어요? 이 부분이 바뀌죠. 여긴 다 똑같다고 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모달 창 하면 너무 크니까 컨펌 창 해볼까요? 컨펌. 자, 계속 진행하시겠어요? yes, no 이런 거 본 적 있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프롬프트라고 했던 거. 컨펌 창도 프롬프트로 불러버리면,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뭐 are you sure? 이렇게 보내면 이렇게 떠요. 보기 싫잖아. 그래서 이거를 모달 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이 모달, 우리 저번에 로그인 모달 만든 것처럼 해서 컨펌 창을 만들고요. 여기다가는 타이틀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내용이 들어갈 건데, 이 부분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특히 이 부분이 HTML이 자꾸 바뀌죠.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특히 모달 같은 경우. 그럼 이 HTML 부분을 내가 부르는 놈이 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매크로라고 하고, 매크로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어디선가 매크로 1을 부르겠죠. 모달이 필요할 때. 모달 창을 띄워야 될 상황에서. 그럼 매크로 1이라고 한 다음에, 매크로 1의 요 메인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야 라고 HTML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은 매크로 1을 부르는 다른 페이지에서도, 여기는 a.html이고 여기는 b.html에서 여기서 또 매크로 1을 부를 수 있죠. 매크로 1 또 쓸 수 있잖아요. 이거 자꾸 쓰려고 만든 거니까 매크로는. 여기다가 또 HTML 주면 이 부분 또 다르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내가 매크로한테 블락으로 주는 겁니다. 얘도 이렇게 주는 거고. 그럼 이 부분에 HTML을 박아야 되는데, 요 부분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컬러라고 표현한다고. 그리고 컬러 자리에는 내가 준 블락, 지금. 요 부분이 이제 모달의 메인 부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크로를, 그러면 아까 내가 선언했을 때 요번에는 테스트 매크로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테스트 매크로 2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임을 받을게요. 그래서 콜할 때 여기다 홍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자, 이거는 뒤에 부분, 요 부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2는 타입이 아니고 네임을 받을게요. 네임이가 클래스. 자, 이걸 어디다 올리면 되죠? 베이스에다가 지금 일단 다 올려놓을게요. 나중에 파일로 뺄 겁니다. 이거 우리 다 빠져야 될 것들 많죠, 지금. 네. 다 빠져야 되는데, 지금 테스트 매크로 1이고요. 이건 2예요. 자, 2는 네임이랑 클래스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div에 클래스를 주고 싶을 때, 다른 값을 주고 싶을 때, 레드라고 안 하고 여기서 뭐 AA라고 합시다. AAA.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클래스는, 자, 요 방식 잘 보세요. 지금 이 AA가 어디로 들어가요? 클래스를 안 줬을 때는 요 자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다가 그냥 AAA 요렇게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냐면, 아까 받아서 박을 때는, 안 줬을 때는 무조건 AAA고, 여기서 박은 거는 AAA라는 클래스는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넣는 거고. 되시죠? 자, 디폴트는 AA라고 바꾸고요.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매크로 2 이렇게 하고요.
타입 자리에는 네임이 들어가야 되겠죠. 슬라이드 같이 고쳐야겠네. 네임 들어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컬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고. 자, 그래서 매크로를 지금 등록했어요. 매크로2라고. 이걸 써야겠죠. 매크로2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테스트 블락에다가 또 하나. 자, 아까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죠? 아까는 여기 P가 밖에 있었고, 얘는 P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 블락이 돼요. 자, 이렇게 해야 잘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중괄호 두 개가 퍼센트로 바뀐 거고요. 자꾸 헷갈리죠. 이걸 써야 될지 이거 될지. 저도 헷갈립니다. 왜냐면 정확하게 이게 구분이 없으니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달러라고 되어 있네. 퍼센트고요. 자, 그래서 this는 이거는 컬러.this is 내가 메인이 아니고 app.html이니까 app.html의 콜 블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홍은 그냥 준 걸 뿐입니다. 자, 첫 번째가 네임이었고 두 번째가 클래스였잖아요. 클래스는 일단 생략할게요. AA로 받기 위해서. 그럼 이 부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 콜러의 요 콜러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리프레시 했더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매크로 2는 홍이고 펄스, this is app 이렇게 들어갔죠. 자, 여기 지금 까맣게 된 게 AAA인 거죠. 디폴트. 자, 요거를 제가 아까 스타일이 우리가 또 뭐 있었죠? BBB로 한번 바꿔볼게요.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부르는 쪽에서 내가 BBB라고 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리프레시 했더니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클래스도 제어할 수가 있고 네임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하나 잡을게요. 제가 app.rout에다가 테스트용 변수. 자, TTT는 테스트 TTT라고 하나 그냥 변수만 하나 박아 놓겠습니다. 아규먼트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 x값 아규먼트. 자, 콜에서 x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전달할 수가 있다고. 이 매크로에 x값을 컬러의 x값 이렇게 쓰는 거예요. 컬러 이 부분에다가 지금 받은 네임 값에 네임에다가 지금 네임 값 받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받은 값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QQQ라고 박아준다고 쳐봐요. 이 컬러라는 건 누구죠? 내가 부른 놈이잖아. 여기서 불렀어요. 잘 보세요. 지금 내가 부른 놈은 얘죠. 이 app.html이잖아. 얘가 부른 놈이고 얘는 당하는 놈이죠. 그래가지고 요 테스트 매크로 2를 내가 부르는데 여기 자리에다가 제가 뭔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콜러에 X 있죠. 이 X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지를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블락이고 이렇게 하면 X가 찍히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홍 해가지고 QQQ가 찍혔어요. 지금 콜 블락 해가지고 여기 뭐가 찍힌 거예요? X 자리에. X 자리를 제가 스트롱으로 표시나게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내가 콜 할 때 이 매크로를 콜 하는데 이 구문이 좀 어색하죠. 그냥 콜 해서 함수를 불러보면 좋겠는데 부를 때 내가 x라는 걸 또 받겠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매크로로부터. 매크로로부터 주세요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x자 값은 누가 준 거야? 매크로가 준 거예요. 얘를 컬러라고 부르고 얘를 매크로라고 부르는데 지금 컬러가 콜 할 때 매크로로부터 뭔가를 받고 싶은 거야. 받고 싶은 거는 콜 다음에 이렇게 함수로 쓰면 된다. 자, 그러면은 요 자리가 요 자리가 되겠죠. 지금 콜 요겁니다. 그죠? 콜러. 내가 부른 놈이 콜러잖아. 부른 놈이 콜하고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콜러 이 자리거든요. 그 자리에 요걸 썼으니까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겠죠. 요 가로 속에 내가 네임에다가 콜론 QQQ라고 붙어준 거야. 그럼 내가 홍이라고 줬는데 홍에다가 QQ를 붙여서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 받은 놈이에요. 볼드 처리되는 부분이. 이거는 지금 내가 매크로한테 주는 거죠. 지금 제가 테스트 매크로를 부르죠. 부를 때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은. 자, 매크로가 있죠. 여기 테스트 매크로. 자, 매크로 해가지고 테스트 매크로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뭘 받죠? 얘는 함수예요, 함수. 이 함수를 내가 콜하면, 테스트 매크로라는 함수를 콜하면 얘가 실행되겠죠. 얘는 뭐 하는 거야? 이 부분에 뭐 HTML도 찍고, 값도 찍고, 뭐,
이짓저짓 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함수입니다. 이 함수인데 왜 매크로라고 부르냐면 펑션이라고 부르면 참 편할 텐데 그냥 def 쓰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얘는 진짜 거고 파이썬이 아니고 조금 달라요. 진짜의 함수고 HTML을 같이 동반하잖아요. 항상 표현, 그러니까 비웃단을 동반하죠. HTML을 같이 갖고 있잖아. 이런 거를 매크로라고 불러요. JSP에도 매크로가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함수인데, 계속 불려지는 함수인데, HTML을 동반하고 있는 거를 매크로라고 부른다. 그냥 펑션이라고 안 부르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이 함수를 부를 때 우리는 여기다가 인자값 주죠. 함수 인자값. 그래서 여기다가 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제가 뭐 아까 네임이라고 했던. 그래서 이 자리로 이렇게 딱 넘어가죠. 그래서 뭐 처리하다가 함수니까 리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리턴을 해야 되는데 얘는 뭐 받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가 없죠. 정말 받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봅시다. 정말 이 결과를 받고 싶어. 그래서 내가 뭐 set x는 이렇게 쓰면 좀 더 직관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구문을 파싱 해가지고 컴파일러를 만드는 게 정말 쉬운 것도 아니고 더 어색해요. 왜냐면 이게 계행이 생겼잖아요. 아니 스페이스가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이렇다 그러면은 직관적이죠. 이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를 나한테 줘. x.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매크로의 결과는 이런 결과값이 아닙니다. 결과값이 아니고 뭐야? HTML이잖아. 그러니까 HTML을 통째로 받는 게 아니고 그 HTML의 일부분만 받고 싶은 거예요. 딱 요만큼만. 딱 요만큼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과값을 네가 처리하고 나서 나한테 뭐 줄 게 있으면 좀 주세요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콜 옆에다가 괄호. 그러면은 내가 콜러 옆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얘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HTML 통째로 다 가는 거 아니잖아요, X에. 콜러라고 지금 쓰고 있죠, 우리가. 그죠? 콜러에다가 요 괄호에다가 내가 주고 싶은 값을 쓰면 돼. 그럼 요 값이 X 자리로 딱 간다고. 자, 이건 언제 쓰겠어요? 자, 우리가 그거라고 칩시다. 모달창을 가장 많이 쓰는데, 자, 모달창 예를 들었어요. 자, 모달창 띄우긴 띄웠어. 잘 띄웠다 쳐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눌렀는지 띄운 놈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yes면 계속 진행할 거고 뭔가 다른 처리를 해야 될 거고 no면은 더 이상 하면 안 되죠. 그리면 안 되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if 할 수 있어요, 없어요? if x는 x면 이제 true false를 반환한다 쳐. 이 모달 매크로는. 그래서 이 x가 true면, 자, 이래서 true면 뭐 로그인 창이 뜬다거나 뭔 처리를 하고, else면 뭐 끝내도 되고 뭐 다른 걸 쭉 표현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 매크로는 한테 뭘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자, 매크로가 이런 식으로 점점 좀 복잡해요. 공부하지 않으면 잘 안 가르쳐 주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매크로가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요번에는 임포트 하는 거 해볼게요. 매크로는 유틸리티 펑션처럼 모듈화를 시키겠죠. 여기저기 다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모듈화를 시킬 겁니다. 제가 지금 그냥 매크로랑 테스트 매크로 2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매크로 파일로 빼볼게요. 자, 파일을 뺄 때는 이 매크로는 템플릿에 소속되는 부분이죠. 템플릿에 소속되는 부분이라서 이 템플릿 속에다가 둘 겁니다. 그래서 내가 템플릿 속에다가 폴더 하나 만들게요. 매크로라고. 이제 inc include라는 폴더도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나중에 include 하고 나면. 자, 그럼 이 매크로 속에다가 지금 하는 건 테스트 매크로죠. 그래서 제가 파일을 하나 만들 건데 뭐 테스트라고 할게요. 확장자로 뭐가 될까요? 템플릿이니까 HTML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파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파이라고 쓰는 거 안 좋습니다. 네. 얘는 HTML을 갖고 있는 템플릿 영역이기 때문에 템플릿 영역은 다 HTML이라고 써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베이스에서 내가 아무리 상속 받아봐야 이제는 없어요. 매크로가. 지금 app.html에서 매크로 부르고 있는데 그러면 에러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당연히. 그죠? 테스트 매크로가 없다고 undefined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럼 내가 이제 임포트 해야 되겠죠? 맞아요? extend html 했지만 임포트 할 겁니다. 모든 페이지에서 다 쓰는 매크로는 어디다 임포트 하면 돼요? 베이스 html에서 임포트 해버리면 되겠죠. 보통은 그렇지 않고 필요한 거 그때그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임포트 해볼게요. 자, 임포트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모듈 임포트 하는 거랑. 임포트 하는 방식이 이렇게 임포트 할 때도 있고 from을 쓸 때도 있고 똑같죠. 파이썬 우리 임포트 할 때랑.
자, 이걸로 먼저 해볼게요. 자, 임포트 매크로 아래 코먼이 아니고 지금 테스트죠. 우리는 테스트라고 했으니까 이 파일명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하십시오. 자, 코먼이라는 매크로는 모든 것에 다 쓴다는 이름으로 코먼이라고 보통 붙이고요. 그 다음에 폼 관련된 거는 폼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복수형을 씁니다. 사람마다 프로젝트마다 스타일이 있는데 자, 이렇게 쓰고요. 그럼 test.html을 내가 가져와 가지고 이건 왜 붙여놨어? 자, cm이라는 이름으로 대체한 거죠. 그러면은 테스트 매크로나 테스트 매크로 2 요것들은 어떻게 불러야 돼요? 내가 as를 붙였으니까 cm이라고 써야 되죠. as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 모듈명을 써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html까지 붙여버리면. 그래서 그냥 as 해서 씁니다. 자, import 파일명 as예요. 자, 그래서 cm 이렇게 붙여줘야 되죠, 이제. 이렇게 해서 리프레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도 잘 됐어요. 잘 됐고, 요번에는 이제 cm도 쓰기 싫을 수 있잖아. 워낙 자주 쓰니까. 그런 거는 from을 쓰면 됩니다. from 파일 네임 import 뭐 이렇게 점점점 하면 돼요. 자, 이건 내비두고요. 비교하기 위해서 from 하면 되죠. 그래서 매크로에 test.html 그 다음 뭘 쓰죠? import. 자, 파이썬하고 구문 똑같습니다. 다른 거 없죠. import 여기서 뭘 받을 거냐면 저는 테스트 매크로만 받을게요. 매크로 2는 안 쓴다 이거죠. 이번 파일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제가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얘도 당연히 될 거고 얘는 당연히 되겠죠. cm 올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없는 것도 한번 불러볼게요. 없는 것들은 자, qq라고 하고 할게요. 자, 그래서 한번 불러보면 자, qq도 불러지고 위에 것도 불러지죠. 자, 그래서 내가 cm이란 값도 안 쓰고 당연한 거 특히 뭐 우리 나중에 인풋을 만들어 보겠지만 인풋 태그를 그런 것들은 계속 cm 붙이기 번거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커먼한 이름이야. 그럴 때는 이렇게 붙여주는 것도 편하고 적절하게 쓰십시오. 자, 그 다음에 매크로 네임이 언더바로 시작하면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라고 하는 거는 접근자가 프라이빗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제가 만약 테스트 여기다가 매크로 이름을 언더바로 이렇게 시작해. 언더스코어로. 이거는 요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거야. 요 test.html 안에서만 부를 수 있고 밖에서 못 부르는 거예요. 자바를 했던 분들은 잘 아시죠? 프라이빗 펑션은 그 클래스에서만 부를 수 있고 다른 데서 못 부르잖아. 근데 여기서 부른다는 건 뭐냐면 야, 바깥에서 이 함수 너 쓰면 안 돼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 재사용되는 코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위드 컨텍스트 부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위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컨텍스트라는 말 자체는 컨텍스트는 되게 많죠.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세션 컨텍스트, 페이지 컨텍스트, 뭐 리퀘스트 컨텍스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개 많지만 이 컨텍스트와 함께 쓰겠다는 거는 지금 내가 콜 부르는 놈을 컬러라고 하고 매크로가 매크로라고 한다면 이 컬러와 매크로는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익스텐즈처럼 내가 한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매크로는 분리되어 있는 걸 내가 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위드 컨텍스트는 너 나한테 와. 내 몸의 일부가 돼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익스텐즈처럼 TTT라는 거 하나 줬죠. 이 TTT라는 변수를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테스트 매크로에다가 요 가로 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TTT 이렇게 쓰면 지금 이 test.html은 나랑 다른 거잖아. 나는 지금 뭘 불렀죠? app.html을 불렀죠. 그럼 app.html은 여기 있는 놈이죠. 여기서는 내가 TTT라는 걸 쓸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TTT 이렇게 한다면 TTT 두 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TTT를 쓰면 테스트 TTT라고 나오죠. 나옵니다. 하지만 요 test.html 요 매크로에서는 요 TTT라는 부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비어져 있어요, 지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와 한 몸이 아니니까. app.html과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임포트 할 때 부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with context라는 걸 붙여줘요. 제일 끝 부분에 어디든 임포트 하는 부분에서. 그럼 나와 함께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함께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with context 안 붙였으니까 어때요? 못 봤죠. 하지만 얘는 cm이라고 하는 거
CM이라고 했던 TTT123은 봤죠. 왜? 내가 임포트 할 건데 너는 나한테 와서 나의 꽃이 되어줘 이거죠. 그래서 나와 한 몸이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변수들을 다 이 매크로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언제 쓰겠어요? 그래서 타이틀 같은 거 아까 같이 우리가 타이틀을 여기다가 변수로 줘도 되지만 일일이 주기 귀찮잖아. 모든 페이지마다 타이틀은 다 있는데 그럴 때 여기다가 타이틀을 해놓으면 타이틀마다 다 바뀌겠죠. 그러니까 모달 타이틀 같은 거. 이렇게 변수를 같이 공유하고 싶을 때는 with context라는 말만 써주면 돼요. 끝에다가. 그리고 요 컬러 부분 있잖아요. 아까 저기서 제가 테스트 매크로 좀 컬러 여기 테스트 매크로 2니까 여기 2가 돼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컬러블한 매크로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컬러블이죠. 테스트 매크로 2는 왜 컬러블이죠? 컬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 자, 컬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컬러블은 잘 안 와닿아요. 딴 데는 해즈 블락이란 말을 씁니다. if 해즈 블락 이런 뜻인데 이 부분이 if 해즈 블락이에요. 해즈 블락. 다른 템플릿 엔진에서는 해즈 블락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내가 블락을 갖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블락이죠. 오픈과 클로즈가 있는 걸 블락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블락을 갖고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컬러라고 이제 이름이 좀 정확하게 아닌데 얘는 컬러 방식으로 콜하는 매크로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얘는 true가 되겠죠. 얘는 컬러로 콜하잖아. 블럭을 갖고 있는 콜이죠. 컬러블 하지 않다라는 말은 컬러라는 게 없죠. 내용 중에.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false가 됩니다. 내가 컬러블 하냐 이런 뜻입니다. 이 매크로가 내 매크로가 내가 자신이 컬러블 한지 블락을 갖고 있는지 이런 뜻입니다. 트라이디스 한번 해볼게요. 자, 아래와 같은 폼에서 사용되는 태그들을 매크로로 작성하시오. 이거는 자주 쓸 거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유용합니다. 한번 만들면 뭐만 바뀌는 거예요. HTML 뭐 스타일 이런 것만 바뀌고 이 사이트든 저 사이트든 이 프로젝트든 저 프로젝트든 다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소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풋만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번에는 매크로 아래에다가 새로운 파일 하나 만들게요. forms.html이라고 폼에 관련된 매크로들을 여기 담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테스트 요런 것처럼 만들 건데 자, 먼저 이거 만들 때는 HTML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인풋에서 HTML 먼저 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지금 인풋이라고만 바꿔놨어요. 여기서 먼저 한번 써보는 거죠. 테스트 부분에 자, 인풋 딱 해봤더니 타입 부분밖에 안 나오죠. 보통 id도 있고 그죠? 엘리먼트는 id가 중복되지 않게 잘 부여돼야 되고요. 뭐 user id name은 뭐 user id name은 요즘은 잘 안 주긴 하는데 폼으로 보내려면 이건 파라미터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 value 값도 뭐 줄 수가 있겠죠. value abc 뭐 1, 2, 3 이렇게 그 다음에 클래스 같은 것도 이렇게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우리 정식 인풋 박스가 아닙니다. 정식 인풋 박스는 폼 컨트롤 이걸 박아줘야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부트스트랩의 인풋으로 되는 거예요. 자, 이걸 매번 이렇게 써야 되니까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죠? 귀찮죠? 이런 거를 복사에다가 매크로를 만드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쓰는 것들을 계속 여기다가 올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요. 타입도 패스워드도 있고 그냥 일반 텍스트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타입은 어떻게 하면 돼요? 디폴트는 텍스트로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id 값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네임 값. 그 다음에 또 뭐 받아야 돼요? css 추가로 뭘 넣고 싶을 때 여기다가 박아야 되죠. 여기다가 css라고 클래스라고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할 거고요. 자, 이 변수 값들이 다 바뀌겠죠. 여기는 타입, 여기는 id가 될 거고요. 여기는 name이 되겠죠. 그다음 value도 하나 받아볼까요? value까지만 value의 클래스까지만 하면 되는구나. 자, 그래서 클래스는 안 오면 뭘로 하면 돼요? 빈값로 하면 되고, value는 안 오면 이것도 빈값 하면 되죠. value 필요 없으니까. name은 안 오면 뭘로 할까요? 이것도 일단 비워놓을게요. id도 나중에 이거 바꿔야 될 겁니다. id와 name이 없으면 아예 이 태그를 안 해야 되겠죠.
그래서 if절로 이거는 만들면 되겠죠. 일단 요건 무시하고 갈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리고 여기 제가 이스케이프를 했습니다. 여기 이스케이프 한 거는 얘가 왼쪽 부분을 개행이라든지 특별한 게 안 생기게 하려고. 자, 요 정도만 만들면 인풋 매크로가 만들어졌죠. 자, 아이디는 없으면은 제가 imp 이렇게 그냥 디폴트 박아버릴게요. 네임도 없으면은 imp 이렇게 박고. 자, 클래스는 없으면 안 박으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사용해 볼게요. 요거랑 비교했을 때 같이 나와야 되겠죠. 똑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그냥 input이라고 할 건데 아무것도 안 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임포트 해야 되죠. 임포트 다 돼 있어요. cm이라고 돼 있는 건 임포트가 지금 돼 있는 거고, 여기서는 임포트 테스트 매크로만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건 파일이 다르네요. 제가 하나 더 할게요. 자, 여기서 임포트 forms 그 다음에 input이겠죠. 자, 이렇게 하면 인풋을 그냥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셋들이 똑같이 나오죠. 네. 자, 이렇게 나오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인풋 쓸 때 이게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겠어요? 이게 편하겠죠. 예. 자, 이제 텍스트 에리어 만들면 되고, 라디오하고 체크박스가 이거 한 그룹이고요. 한 형태고요. 셀렉트가 한 형태일 겁니다. 텍스트 에리어를 어떻게 쓰죠, 우리가? 텍스트 에리어. 타입 부분이 없죠. 대신에 아이디랑 네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특별한 게 뭐가 있었죠? 로우스, 컬스 이런 거 있었죠. 이게 뭐였죠? 몇 줄 영역으로 보이겠다. 컬럼은 폭 말하는 거고. 자, 폭은 기본적으로 위스 100이니까 부츠스텝 보면 컬스는 빼고 만들면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폼 컨트롤을 써줘야 돼요. 폼 컨트롤 안 써주면 로우스를 줘야 되고요. 그래야 폭이 정해지겠죠. 가로폭. 가로에 몇 글자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요. 인풋이랑 조금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매크로로 쓰는 겁니다. 패스워드나 이런 거는 이제 타입만 정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패스워드 그 다음에 id는 pw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쓰면 자, 이렇게 되고 패스워드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숫자가 안 나오고. 그래서 타입 부분을 내가 변수로 뺀 거고요. 텍스트 에리어는 기본적으로 하나 두 개네요. 폼 컨트롤은. 자, 근데 로우스를 내가 5라고 주면 이렇게 5줄로 바뀌는 거고, 컬스는 지금 먹지 않을 겁니다. 컬스 해가지고 내가 10글자만 해도 안 먹죠. 왜 그러냐면 폼 컨트롤이 100%로 무조건 맞춰주거든. 화면에 딱 맞게. 그러니까 컬스는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는 요 HTML을 매크로로 만들면 되고요. 요거는 간단할 거고, 라디오와 체크박스가 어렵습니다. 라디오와 체크박스는 하나만 받는 거 아니죠. 리스트로 받아야 돼요. 요 세 개는 리스트 형태로 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라디오 세 개가 있으면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라디오고, 세 개든 뭐 0개든 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체크박스죠. 자, 그래서 요 세 개는 리스트 형태로 받아야 되고, 셀렉트 박스는 어때요? 셀렉트는 옵션스라는 태그를 퍼루프 돌면서 만들어야 되죠. 이 셋 다 퍼루프인데 퍼루프가 필요하겠죠. 루프가 필요할 거고요. 셀렉트는 셀렉트 태그 안에 옵션스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셀렉트 여기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셀렉트의 밑에 옵션스가 옵션인가요? 옵션이 3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밸류랑 텍스트. 여기에 밸류 값이 있고 여기 텍스트 값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텍스트 부분이고 여기는 벨 부분 이렇게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요? 루프를 돌면서 개수만큼 뿌려야 되잖아. 두 개다 그러면 옵션이 두 개가 될 거고 세 개라 그러면 세 개가 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루프가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 어제 배운 그죠? 지난 시간에 배운 이 펄을 써야 될 거고요. 데이터는 어제 뭐 클래스의 리스트 형태든 튜플 형태든 그냥 단순한 리스트 형태든 딕셔너리 형태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웬만한 매크로는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네, 좀 심플하게 가볼게요.
폼수 심플하게 가니까 금방 할 겁니다. 얘는 라디오스라고 내가 바꿀 거고요. 구분하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 개를 주는 놈이에요, 얘는. 그래서 라디오스로 바꿀 거고, 얘도 그럼 라디오스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자, 그래서 이상 없는지 한번 리팩토링 했으니까 불러볼 거고요. 라디오스 이제 언디파인이죠. 여기서 라디오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고요. 라디오스는 여러 개를 보내는 거고, 하나만 하려면 form.html에서 라디오 요 부분만 갖고 오면 되죠. 요 부분. 반복되는 요 부분만 하나로 뺄 거예요. 제가 뭐로? 라디오라는 이름으로. 그러면은 이 안에서 또 매크로를 부를 수가 있겠죠. 라디오스는 내비두고요. 얘는 라디오라고 한 다음에, 라디오는 뭘 받으면 돼요? 지금 클래스는 있고, name, id, value 이런 걸 받으면 되죠. 자, id는 필수니까 필수인 애들이 먼저 앞쪽으로 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매크로든 펑션을 만들 때 name, value, 그 다음에 체크드, 그 다음에 텍스트. 자, value 다음에 텍스트가 오는 게 더 좋겠죠. 체크들은 내가 안 줄 수 있으니까 선택 안 할 거면. 자, 이렇게 해서 만들 거고요. 체크드는 디폴트로 이렇게, 텍스트는 디폴트로 이렇게. 근데 텍스트는 반드시 오겠죠. 밸류도 반드시 올 건데 그냥 이렇게 해 놓을게요. 네임도 반드시 와야 되는데, 반드시 와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여기 루프 돌릴 필요 없죠. 루프 돌릴 필요 없고요. 폼 그룹도 필요 없습니다. 자, 엔드포도 필요 없고요. 매크로, 엔드 매크로 됐고, 폼 체크. 여기서는 뭐가요? R 다 빠져야 되죠. R 다 빠지면 되고, 여기서도 빠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한 개짜리 라디오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라디오도 하나 임포트 하고요.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쓰지 말고 폼 그룹 내비두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돼요? 라디오 해가지고 id는 제가 R1,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요? name은 라디오 RDO 이렇게 좀 줄여 쓸게요. value는 요번에는 vel1 이렇게 쓰면은 텍스트도 하나 갈게요. 텍스트는 value1 이렇게 간다면 하나가 그려지겠죠. value1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만들 때는 또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죠. 내가 3개를 쓰고 싶으면 3개 쓰면 되고, id 값은 달라야 되겠죠. 3 달라야 되고, 자, 이름 값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그룹으로 뭉쳐지죠. 자, value 값은 다 달라야겠죠. 서버에 가는 값이 내가 선택된 게 가는 거니까. value 2, value 3. 자, 이게 훨씬 편하죠. 심플하고. 그죠? 뭐, value 1하고 이 사이에 지금 떨어졌네요. 봅시다. 폼 체크. 여기 div가 하나 더 들어갔네. 자, 이렇게 하고, 얘는 그냥 내비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됐죠. 제가 첫 번째로 셀렉트 할 거는 두 번째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놈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체크드 이렇게 주면 되죠. 그래서 실행하면 얘가 선택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훨씬 편하죠. 아까 같이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는 쓰기는 한 줄로 써서 편한데 이렇게 이야기가 좀 어려워요. 힘드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이 부분도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부분도 매크로를 불러버리면 되겠죠. 라디오 매크로를. 자, for loop를 돌 건데요. 여기서 매크로를 쓸 겁니다. 라디오라고. 그죠? 라디오라고 쓰고, 자, 순서가 id니까 r.id, r.name, r.value. 맞나요? id, value. 네, r.text, r.checked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내가 날 부르는 거야. 그럼 만약에 밖에서는 이 라디오를 못 부르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밖에서도 써야 되니까 언더바 붙이면 안 되고. 그런 다음에 얘는 지우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대로 나오죠. 내가 라디오 부분에 뭔가를 고쳐야 돼. 나중에 이 부분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 부분만 고치면 되겠죠. 여기만 고치면 얘도 같이 반영되잖아요. 그리고 MD 부츠스트랩을 제가 지금 썼기 때문에 완전 부츠스트랩 아니고, 자, 부츠스트랩의 라디오 버튼이 폼 체크 인풋이라는 게 이런 형태고요.
제가 저기 다른 라디오가 있습니다. 커스텀 폼 컨트롤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훨씬 더 이뻐요. 커스텀 컨트롤 레이블, 커스텀 컨트롤 인풋. 요걸 쓰면은 좀 더 이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만약 요 부분을 내가 바꾼다. 커스텀 컨트롤 인풋, 그 다음에 커스텀 컨트롤 레이블. 이렇게 바꾸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이런 모양, 다양한 모양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텍스트 에어리어부터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인풋이랑 비슷하죠. 인풋이랑 비슷한데 텍스트 에어리어 어떤 형태로 갔죠? HTML 부분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텍스트 에어리어 타입 필요 없고요. 자, ID 가질 거고 네임 가질 거고요. 자, 밸류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죠. 텍스트 에어리어는. 밸류가 어디 들어가요? 요 사이가 밸류입니다. 그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id가 있을 때만 id를 뿌릴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네임은 네임, 클래스는 폼 컨트롤이랑 클래스, 그 다음에 꺽쇠 닫히고 요 사이가 텍스트 에어리어와 텍스트 에어리어 사이가 밸류예요. 그래서 타입은 이제 없어졌고요. id, 네임, 밸류, 클래스 이렇게 있네요. 자, 이렇게 있고 부르는 거는 어떻게 부를 거냐면 id, 네임, 밸류, 클래스를 이번에 조금 다르게 불러볼게요. 제가 폼 안에다가 만들 거니까 원래 폼 컨트롤 폼 그룹이라고 하나 원래 이것도 들어가야 되죠. 폼 그룹도 하나 들어가 주면 좋겠죠. 그래서 요 위에다가 폼 그룹 넣을게요. div 자, 이렇게 하고 인풋이 아니고 이름은 텍스트 에어리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불러볼 건데요. 텍스트 에어리어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하나씩 줘야 되잖아요. id, name, 별 특별한 게 없으니까 id 텍스트 에어리어, id ta, 그 다음에 name은 뭐 컨텐트라고 할까요? 내용, 그 다음에 value는 디폴트 value. 원래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플레이스 홀더는 나중에 추가하든지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불러볼게요. 했더니 텍스트 에어리어 이제 undefined이죠. 위에서 텍스트 에어리어 자, 했더니 디폴트 밸류로 해가지고 텍스트 에어리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체크박스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 계속 똑같이 만드니까 재미없으니까 체크박스는 조금 다르게. 자, 체크박스 여기 있죠. 체크. 자, 이 부분 갖고 올게요. 갖고 와서 HTML 부분을 만들 건데 요번에는 ID 부분을 값을 어떻게 받을 거냐면 이렇게 받으니까 번거롭다 이거죠. 순서를 외워야 되잖아 또 내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딕트를 받을 거예요. D를 받겠습니다. 딕셔너리. 그래서 D.id 여기는 D.text가 되겠죠. D.text 그 다음에 여기도 D.id겠죠. 자, 체크드 얘도 D.체크드 그래서 요 뒤에다가 제가 요번에는 딕셔너리를 한번 줘볼게요. 이거보다 훨씬 편리할 겁니다. 자, 뭐가 좋은지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판단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폼 체크박스 여기도 폼 그룹도 하나 달아주는 게 좋겠죠. 이거는 부트스트랩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주고 인덴테이션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야지 나도 수정을 못해요. 나중에 인덴테이션을 잘 안 주면. 그래야지 열고 닫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열고 닫았는지. 체크박스 하고 자, 여기다가 딕셔너리를 주기로 했으니까 딕셔너리를 내가 원래는 init.py에서 받으면 좋겠죠. 여기서 받으면 제일 좋은데 귀찮다 이거죠. 왜냐면 그때그때 화면을 만들 때 쓸 거니까 이렇게 dict 해가지고 id는
chk1 name은 name1 뭐 이런 식으로 name chk name1 이렇게 주는 거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value는 value가 아니죠. 체크드는 자, 이렇게 주면 순서 상관없이 내가 그냥 막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체크드. 자, 텍스트는 뭐 text 이렇게 대문자로 이렇게 주면 어때요? 이 자체가 바로 딕셔너리가 돼버리죠. 여기 체크박스도 넣어야 되죠. 에러 뜨니까. 이렇게 했더니 바로 체크박스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딕셔너리로 하면은 이렇게 편하게 만들 수 있죠. 체크1, 체크1 이런 식으로 다 잘 들어왔죠. 들어왔는지 이렇게 HTML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스로. 자, 어떤 게 나아요, 여러분들? 이게 낫나요? 이게 낫나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위에 거는 순서를 지켜야 되고 이름을 내가 맞춰야 돼서 혹시 실수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를 쓰든 할 겁니다. 셀렉트 박스 하나 해볼게요. 자, 셀렉트는 셀렉트도 HTML 가져와야 되죠. 네, 셀렉트 여기 있네요. 그래서 셀렉트 이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걸 복사해서 폼 그룹 안에다가 만들게요. 어차피 폼 그룹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자, 지금 루프 돌아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이름은 select라고 갈 거고요. 얘도 딕셔너리로 한번 해볼게요. 딕셔너리인데 딕셔너리를 싸고 있는 리스트 lst로 받을게요. 그래서 루프를 여기서 돌릴 겁니다. d in lst 이렇게 돌릴게요. 여기에 뭐 아까 같이 if 해가지고 hide equal 우리 hide 그죠? not hide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었겠죠. 필터를 준다 그러면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은 그렇게 주면 되고요. 그 부분은 다 빠지고 values가 selected. 자, 이거는 처음에 디폴트 셀렉트인데요. 뭐 디폴트가 있으면 얘는 항상 줄 건데 얘를 무조건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selected를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건데요. 이 부분은 자 이렇게 바꿔봅시다.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체 이렇게 표준으로 정했다고 하고 요 폼은 여기서 돌려볼게요. 그리고 value는 d.value가 될 거고 d.tex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selected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선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선택이 될 거고요. 내가 이 중에 옵션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됐다 그러면은 얘가 선택이 되겠죠. selected가 붙어질 거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얘 selected를 true, false 예를 들어서 불리언으로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if를 쓰면 되겠죠. if d.selected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요? selected라고 써주면 되죠. 자, 그래서 selected가 true면 selected라고 표현하고 아니면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다 비어 있겠죠. 이 부분이 selected가 false면.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select에다가 제가 줄 건데요. select 여기다 리스트로 갈 거예요. 리스트로 갈 거니까 이렇게 가고 여기는 select라고 미리 추가할게요. select 추가하고 리스트로 갈 건데 여기도 딕셔너리 형태니까 딕트로 가도 되고 딕셔너리로 안 갈 거면 뭐 튜플로 가도 되겠죠. 근데 하나 둘 셋 딕셔너리를 가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성향입니다. 튜플로 갈 거면 처음에 id 값 주고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텍스트 값 주고 세 번째에 뭐 true false 주면 되죠. 이렇게 얘가 반복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딕셔너리를 줄 거니까 dict 해가지고 id는 cell id1 cell text1 자, 얘는 false로 가고 일단 디폴트는 체크 selected는 자, 요걸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두 개만 합시다. 번거로우니까. 자, 여러분들 이게 여러 개 가도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 거를 선택되게 true로 가볼게요. true select to id 2
여기 텍스트 키 안 줬네요. 텍스트. 자, 이렇게 했더니, 네, 한번 에러 나야 좋은데 안 나와서, 어쨌든. 자, 제가 전체에다가 처음에 셀렉트도 좋지만, 다른 애가 셀렉트를 가지면 얘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내가 2번이 자동으로 이렇게 선택이 돼 있겠죠. 여기서 또 하나 개선해야 될 게, 항상 전체 부분이 나오게 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LSD 뒤에다가, 뭐, TIT라고 타이틀을 하나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TIT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자, 디폴트는 읽어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TIT가 없을 때는 얘를 아예 보이지 말자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전체라는 게 꼭 나와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혈액형, 이제 예를 들어서 혈액형을 선택하는데 혈액형 해가지고 A형, B형, C형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혈액형이란 말 자체를 안 보여줄 수도 있겠죠. 디폴트로는 AB형이다 뭐 이렇게 정해줄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if를 이렇게 걸면 돼요. if TIT가 있으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럴 때는 디폴트 값을 주면 안 되죠. 안 주면 무조건 전체로 나오니까 이거 없앨 거고요. TIT 이렇게 갈 겁니다. TIT가 있을 때만 이 옵션을 줘라. 자꾸 제가 딴 거랑 헷갈려서 핸들바랑 헷갈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안 줬어요. 타이틀을. 이렇게 되면 타이틀이 없어지게 되겠죠. 자, 라디오보다 셀렉트가 훨씬 수월하죠. 네. 과제로는 제가 여기다가 모달을 하나 만들어. 모달 자꾸 반복해서 쓰니까 모달 창을 매크로로 모달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죠? 이렇게 할게요. 제가 구역을 헤더 부분, 자, 그 다음에 바디 부분, 모달 바디 부분, 모달 푸터 부분 이렇게 갈 건데요. 그 부츠스트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서 모달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 부분은 다 똑같을 거고 아이디가 달라지겠죠. 이 아이디로 내가 오픈할 거니까 이 아이디 받아야 될 거고요.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이거 사실 별 의미 없어요. 별 의미 없는데 요거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달 헤더가 있고요. 모달 바디가 있고요. 모달 푸터가 있습니다. 모달 푸터는 제가 지웠네요. 버튼 있는 쪽은. 자, 그래서 이 모달 푸터, 헤더, 뭐 이즈 쇼 푸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이드 푸터면 얘를 안 보이게 이렇게 그 변수값을 줘도 되고요. 이 바디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블럭으로 내가 정할 겁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콜러에서 콜러가 이 바디 부분을 정할 거고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콜러라는 걸 써야 되죠. 콜러블 매크로로 써야 되겠죠. 타이틀 부분은 이 부분이 타이틀 텍스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 받을 거고요.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 클로즈는 똑같잖아. 어떤 모달이든 닫기 버튼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바뀌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HTML이 클 뿐이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면 모달 띄우기 참 편하겠죠. 매크로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어디서든 자유롭게 모달 쓸 수가 있게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헤더와 바디와 푸터 이 세 구역으로 나눠지고 이 바디는 콜러 쪽에서 콜러로 처리하면 되는 거죠. 콜러에서 이렇게 불러버리면 그 자리에 몇 개 들어가니까. 자, 푸터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푸터는 is show 푸터 이런 걸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폴스면은 안 뿌리면 되잖아. 그래서 이가 true일 때만 푸터가 나오게. 푸터가 필요 없는 모달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닫기 버튼이 위에 있으니까. 우리 저번에 가입하기나 로그인하기나 안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자, 모달창 매크로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한 번에 다 완벽하게 만들 필요 없고요. 사용하다가 기능 하나씩 추가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지금 모달 부분 한번 적어 볼게요. 224까지가 모달 HTML이거든요. 자, 이거를 전부 가져다가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모달 부분 전부 답니다. 요거를 폼스가 맞을까요? 폼스가 지금 좀 많아졌는데 원래는 분리하는 게 낫겠죠. 근데 폼스에다가 그냥 넣어놓을게요. 자, 똑같이 만들 거고요. 매크로
그다음에 모달이라고 할게요. 모달 받는 게 일단 뭐가 받을지 모르니까 일단 내비두고 end 매크로 한 다음에 HTML 그냥 집어넣을게요. 쭉 들어갔고요. 여기서 바꿔야 되는 게 ID 값 일단 기본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ID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또 여기 있죠. 네. 또 있던가요? 아이디? 없죠. 여기 인풋 부분이니까 바디 부분이고, 바디에 폼이 들어갈지 뭐가 들어갈지 내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 부분 여기다 바꿀게요. 원래는 어떤 것도 바꿔야 되죠? 이 아이콘도 바꿔야겠죠. 아이콘도 우리가 그때그때 할 거고, 아이콘이 없다 그러면 안 보이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빼고 스트롱도 이렇게 내려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if 아이콘이 있으면 여기다가 FAS에 뭐 이 전체를 아이콘으로 받아도 되고요. 아이콘 처리했고, 그러면 아이콘 받아야겠죠. 타이틀이랑 아이콘 이런 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뒤로 미는 거예요. 순서를 하려면. 아니면 딕셔너리를 하면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바디 부분이니까 바디 부분은 제가 이만큼 다 빼고요. 여기다 뭘 하면 되죠? 컬러 하면 되죠. 부른 사람의 HTML을 여기다 넣겠다. 자, 그 다음 푸터가 아예 없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부분도 원래 다 다르겠죠. yes, yes, no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클로즈하고 이제 취소 확인 이렇게 두 개로 만들게요. 저는 취소 확인. 모달이 기본적으로 취소와 확인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자, 버튼 여기 디스미스 해가지고 모달 그러면 현재 창을 닫는 거고요. 확인은 뭔가 내가 걔한테 줘야 되잖아. 콜러한테. 자, 그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었죠. 조건이 푸터가 is show 푸터일 때만 나오게 했으니까 이렇게 if is show 자, 그럼 이즈쇼 푸터도 받아야겠네요. 자, 아이콘 뒤에다가 이즈쇼 푸터 받을게요. 자, 이 정도만 해서 일단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이건 레이블이니까 큰 상관없고, 한번 확인하고요. 이게 레이블이고, 레이블이 이렇게 연결되네요. 에어리어 레이블 바이하고, 요 아이디하고. 자, 이거는 없앨게요. 이거 자체를 없애볼게요. 이렇게 해서 모달 일단 대충 만들었고요. 모달 매크로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app.html에서 요 폼 아래에다 버튼 하나 만들까요? 자, 여기 보면 자바스크립트로 띄우잖아요. 뭔 클릭했을 때 얘가 모달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요번에는 원래는 지금 부츠스트랩 보면 그냥 버튼으로 해가지고 쭉 만들었죠. 버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테스트니까 이렇게 할까요? 둘 다 해볼게요. 둘 다 해서 app.html에서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달을 띄워야 되니까 모달 불러야겠죠. 모달 일단 컬러로 불러야 되겠죠. 퍼센트 컬러 모달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게요. H3에 모달 바디 잘 들어가는지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모달에는 지금 ID 값 줘야 되고, 타이틀 아이콘 이렇게 줘야 되네요. 자, 그런 다음에 퓨터는 디폴트로는 펄스 하면 되겠죠. 디폴트 추루가 낫겠네요. 그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잖아. 이렇게 주면 되겠네. 이렇게 줘야 되겠네. 그럼 제가 아이콘을 여기서 불러볼게요. 그럼 두 개만 부르면 되겠네요. 아이디와 타이틀만 주면 되겠네. 아이디는 모달 1, 타이틀은 테스트 모달,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줘볼게요. 자, 이거는 일단 닫아야 되고, 베이스에서 띄워놓은 거 얘는 닫아야 되고, 여기서 오픈 모달 눌렀더니 아이디 값 여기죠. 타겟이 내가 준 아이디 값 이걸로 줘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특별히 뭐 필요 없을 거고. 모달 버튼 다 됐네요. 지금 요거는 지금 아이디 값이 R3, R2, R1이 중복돼서 그런 거고요. 자, 어쨌든 테스트 모달 바디 해가지고 이렇게 떴습니다. 취소 잘 되고요. 여기 닫는 것도 잘 돼야 되고. 자, 아이콘을 한번 줘볼까요? 이번에는 아이콘을 FAS의 users 뭐 이렇게 한번 줘볼까? FAS의 FA-users 했더니 아이콘 이렇게 잘 나왔네요. 제가 외우고 있는 아이콘이 몇 개 없어서. 그 다음에 끝에 그 이즈 쇼 푸터를 폴스로 한번 줘볼게요. 했더니 푸터 없이 이렇게 잘 나오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할 것들이 곧 생길 겁니다. 뭐가 생기죠? 이 부분은 크게 뭐 안 바뀌겠지만, 이 푸터 쪽이, 자, 푸터가 나왔는데도 예를 들어서 뭐 확인만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얼럿창 같은 경우 무조건 확인을 누르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취소와 확인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취소와 확인 멘트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자,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이거는 뭐 상관없죠. 취소 확인 나와도 상관없는데, 당신의 성별은 뭐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뭐 남녀 이렇게 나와야 될 거고, 그런 기능들은 나중에 필요할 때 이걸 개선해 나가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모달 부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버튼 클릭해서 띄우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자바스크립트로 띄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모달 띄우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쓸 거잖아요. 어느 페이지건. 그럼 이 자바스크립트 펑션은 어디로 가야 돼요? base.html 한 군데만 가면 되겠죠. 여기다가 제가 펑션을 하나 뚫을 건데, 좀 티나게 펑션 오픈 모달이라고 하나 그냥 간단하게 만들게요. 그런 다음에 아이디 받으면 되죠. 모달 아이디. 모달 아이디만 받으면 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다가 여기다 줄 거고요.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모달 아이디가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오픈 모달을 불러야겠죠. 띄우고 싶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띄우고 싶으면 이제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고요. 이런 거 이제 안 쓸 겁니다. 이런 거 안 쓸 거고, 여기 버튼에는 onClick 이벤트가 있었죠. onClick에서 그냥 바로 오픈 모달 md 이렇게 하고 mdl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픈 모달 테스트 이렇게 바꾸면 되겠 거고, 했더니 잘 뜹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R1 이게 인덱스 여기 보면 에러 난 건데, 에러가 아니고 사실은 경고입니다. 제가 아이디 값은 유니크한 게 좋다 그랬죠. 그래서 샵 R1이라고 했는데, 이제 R1이라고 R1이 두 개가 있네요. 여기 안 나도록 원래 바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막 띄워서 그런 것 같은데, 라디오 여기 R1이네요. 여기 R11 2 33 하면 되겠죠. 제가 여기서 그냥 이 1, 2, 3로 띄웠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다르게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에러가 없어졌죠. 그래서 항상 콘솔에 에러가 없도록 작업을 하셔야 돼요. 에러가 있으면 다른 이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오동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먹통이 되는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자, 모달창 띄웠을 때 제가 취소는 잘 되는데 확인이 문제죠. 확인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이게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모달이 뜨고 나면은
진자의 그 컴파일은 끝났죠. 진자의 역할은. 뜨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 뒷부분 처리는 다 자바스크립트한테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폼에다가 펑션을 하나 받을게요.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자, 그래서 OK FN이라고 OK 펑션을 하나 받을게요. OK FN 이렇게 쓰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받고요. OK 펑션을 받으면 얘가 요 확인해서 얘도 on클릭으로 달면 되겠죠. 클릭. 지금 받은 OK FN 요 함수를 그대로 지금 실행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받으면 얼러창을 하나 띄워보는 걸로 할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제가 얼럿 11111 이렇게 하나 줘볼게요. 요게 지금 일로 가야 되죠. 네. 확인 누르면 111 잘 떴어요. 근데 우리는 111을 할 게 아니고 이걸 눌렀을 때 뭐 어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뒤처리를 화면상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입 모달 띄웠어요.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 확인하고 확인 누르면 서버에 날아가거나 뭐 이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함수를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fn 해가지고 테스트라고 하나 부를게요. fn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일단 임시로 달아 놓을게요. 펑션 fn 테스트 fn 언더바 테스트. 자, 이걸 뭐 어떤 뒤처리를 할 건데 여기서도 얼랏 띄워볼게요. 얼랏 큐큐큐큐 이렇게 띄우고, 그러면 얘를 실행시켜 주는 거죠. 이 부분이 들어갈 거니까. 지금 이 fn 언더바 테스트가 여기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버튼, 확인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fn 테스트를 실행하니까 qq가 실행돼야 되겠죠. 예. 자, 어떻게 이제 연결시키는지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렇게 하면 qqq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뭘 할 거냐면 뭘 하나 처리하고 확인을 하면 얘까지 닫혀야 되겠죠. 뭔가 뒤처리를 하는데 이 모달이 떠 있으면 안 되니까 모달도 닫을 거예요. 자, 모달 닫는 거는 열고 닫는 거는 같이 두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펑션 해가지고 클로즈 모달이라고 할게요. 클로즈 모달은 쇼 대신에 뭐 하면 되죠? 하이드 하면 됩니다. 이건 도큐멘트 보시면 다 나와 있을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걸 처리한 다음에 클로즈 모달 한 다음에 요 아이디를 주면 되는데 이렇게 주면 될 거예요. 세미콜론까지 일단 달아볼게요. 자, 하고 얼럿 뜨고 확인 누르면 닫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인클루드는 어떤 HTML을 지금 보시면 HTML이 너무 커요. 인간적으로 베이스점 HTML이 너무 크잖아. 조금 좀 분리를 하고 싶어요. 분리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내비 같은 경우, 특히 내비 한번 분리해 볼게요. 내비바 이 부분이 분리가 되면 내비 관련된 작업들은 내비.html에서만 수정하면 되죠. 내가 이 베이스 HTML을 건들 필요가 없잖아. 이거 어떤 장점이 있냐면 HTML이 작아진다는 장점. HTML이 작아지면 HTML이 잘 보여요. HTML은 XML 구조잖아요. XML 구조는 커지면 잘 안 보여. 사람 눈에. 그렇기 때문에 작게 가는 게 편하고요. 또 하나 장점은 뭐죠? 베이스 HTML에 모든 HTML을 다 집어넣어 놓으면 퍼블리셔도 고치고 나도 고쳐야 되죠. 그러면은 맨날 컨플릭 나겠죠. 소스가. 맨날 머지하는 게 일이야. 머지하는 거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이걸 아예 분류해 보겠습니다. 내비는 퍼블리셔가 예를 들어서 고치는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내비 부분만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되죠. 퍼블리셔한테. 그래서 내비 부분만 일단 빼보겠습니다. 접어보면 자 91라인이네요. 주석이 잘 달려 있으니까 주석부터, 주석은 빼고 내비바까지 91, 요까지겠죠. 자, 요까지를 이제 인클루드 하면 되겠죠. 인클루드 할 거고 파일을 일단 분리해야 되니까 제가 요 템플릿 폴더에서 보통 관례적으로 inc라고 만듭니다. inc는 보통 인클루드 되는 HTML들을 모아놓는 폴더예요. 그래서 inc 아래다가 제가 nevibar.html이라고 만들고요.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nevibar 부분만 딱 생기니까 좀 작아졌죠, HTML이. 그래서 nevibar는 이제 퍼블리셔한테 맡길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nevibar 하고요. include를 할 텐데 요 include 그냥 요렇게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inc 밑에 nevibar 아니고 저 nevibar죠. 바스로 할까요? 슬라이드 고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그대로 나왔죠. 네, 네이버 안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클루드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주석 처리할 때는 이렇게 주석 처리하면 되겠죠. 네. 네, 없어졌죠. 네. 자, 이러고 자 조금 더 나가 볼게요. 이그노와 미싱이라고 달아두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왜 이걸 달았냐면 이 파일이 없을 때 에러 나죠. 자, 없는 파일 한번 불러볼까요? 자, 여기서 X 이렇게 그냥 강제로 이름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하고 제가 자, 이랬더니 에러 나요. 에러 나면서 어떻게 되죠? 이상한 에러 나고 화면이 아예 뭐 로딩 자체가 안 되잖아. 인클루드 하나 잘못 썼다고. 그럴 때 어떻게 쓰냐면 이그노와 미싱이라고 써주면 뒤에 이그노와 미싱이라고 써주면 괜찮아져요. 그래서 이 파일이 왜 그런 거 아니? 이걸 왜 써주냐면 실무에서 퍼블리셔들이 막 만지잖아요. 막 파일 지워요. 뭔가 이제 우리가 네빗바를 이번에 없애기로 했어. 근데 없앴는데 여기서는 안 고쳤어요. 그리고 배포가 나가면은 에러 나죠. 우리 사이트가 안 떠버리면은 심할 써야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테스트 하겠지만 이 화면단 테스트가 정말 쉽지 않거든. 어떻게 뭘로 테스트하면 되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사이트를 배포하기 전에 불안해. 항상 테스트하고 싶어. 그럼 뭘 하면 돼요? 우리 배운 것 중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겁니다. 뭘로 테스트할까요? 셀리늄으로 테스트합니다. 셀리늄으로 우리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클릭해보고요. 네빗바 클릭하고 열어보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아까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 자, 이 탑백 그 다음에 요거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클릭했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클릭하고 중간에 에러 나면 어때요? 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 수집할 때 배운 셀리늄이든 크로니엄이든 뭐가 됐든 예를 들어서 이 상태로 뜨잖아요. 셀리늄 처음 실행시키면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클릭할 수 있죠. 여기 짤 수 있죠. 그래서 클릭했을 때 요게 있는지 자바스크립트로 알 수 있죠. 도큐멘트 get element by id나 뭐 이런 걸로. 그래가지고 얘가 열렸는지 이 메뉴가 열렸는지를 체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 이런 것도 한번 눌러보는 거죠. 눌러봐가지고 밸류 값이 뭘로 바뀌는지 그 다음에 이것도 눌러보는 거죠. 눌렀을 때 모달이라는 게 생겼는지 그렇게 다 체크하는 겁니다. 사람이 안 하려고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씩. 그러니까 우리가 배포할 때마다 맨날 사람이 테스트 했어요. 옛날에는 기획자가 보통 테스트 하죠. 개발자는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QA를 하잖아요. QA 회사에 QA 팀이 있어요. QA 팀이 QA 팀 사람이 이걸 일일이 누르니까 반복 작업이잖아. 노동이잖아. 아니죠. 그 QA 한 사람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월 500이라고 쳐봅시다. 500은 좀 맞나? 월 350이라고 쳐봅시다. 여러분들 프로그램 일주일 하나 짜면은 그 사람은 한 달만 일하고 안 하나요? 아니죠. 우리 사이트 수정할 때마다 그 짓 하죠. 그럼 그 사람 인건비를 1년으로 따지면 5천만 원 버는 거예요. 일주일 고생해서. 개발자의 일주일 고생이 회사한테는 5천만 원 벌게 한다는 거죠. 여러 개를 한 번에 내가 보는 건데 이거 두 개 다 인클루드 될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A.html이 없으면 B.html을 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없는 파일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확실히 있는 파일을 끝에 써도 되고 이거도만 미싱 해도 되겠죠. 둘 다 있으면 그럼 HTML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그노와 미싱까지 달아줍니다. 심지어. 그래서 없는 파일 부르는 거에 대한 그런 준비가 이렇게 확실히 되어 있고요. with context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변수를 include 되는 요 네빗바에다가 내가 뭘 이렇게 박을 수 있잖아. 그죠? 요거 우리 TIT였나요? 그때 뭐였지? 주고 있는 게 지금 TTT네요. TTT. 이렇게 주면 지금은 안 나오겠죠? include 해서 with context를 안 줬으니까 나오네. include는 그냥 디폴트가 with context인가 봐요. 제가 여기서 어디서 넣었죠? 베이스에서 넣었죠? 이거 바로 먹네요. 디폴트가 with context인가 봐요. 그럼 without context 해볼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없어졌죠. 디폴트가 with context네요. include는 매크로하고 반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는 오해했지만 이거 디폴트가 주석 잘라놓을게요.
미드 여기다가는 without이라고 써놓을게요. 어차피 안 쓰면 with니까. 예. 저는 지금 일단 베이스에서 푸터를 분리했거든요. 푸터.html 분리해 놓고 보니까 이 소셜 아이콘스, 이 푸터 부분인데 소셜 아이콘스가 또 너무 커요. 그래서 소셜 아이콘스도 인클루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클루드 속에서 인클루드 한 거죠. 자, 그럴 때 경로 보시면 항상 inc부터예요. 내가 지금 inc잖아요. 푸터.html이. 현재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데 왜 inc를 붙여야 되냐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해서 부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인클루드가 안 됐죠. 왜 그러냐면 얘는 인클루드라고 하는 거는 누가 해주는 거죠? 진자가 해주는 거죠. 진자가. 이 HTML이 하는 게 아닙니다. 링크 같은 경우는 내 거에서 내 걸 부를 때는 뭐 점 슬래시나 아니면 안 붙여도 되죠. 아예. 그렇지만 진자가 하는 거니까 진자는 inc 여기 위에서 템플릿 위에서 지금 돌고 있으니까 루트가 inc라고 붙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인클루드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inc부터 다 써줘야 된다. 템플릿 아래부터 다 써줘야 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템플릿 필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템플릿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의 진짜 마지막 장표가 될 거고요. 자, 우리 핸들바 했었죠. 핸들바의 헬퍼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매크로는 컴포넌트하고 똑같고요. 핸들바스의 헬퍼하고 똑같은 거는 템플릿 필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YMD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만들었었죠. 리퀘스트가 오는 스트링 날짜를 내가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시키는 거 기억 안 나시나요? 여기 우리가 타입 이꼴 YMD 여기네요. 이거는 우리가 리퀘스트에 values 뭐 args든 values든 값을 갖고 오는 건데 파라미터 리퀘스트 파라미터 date라는 파라미터를 내가 ymd 함수로 한번 포매팅 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ymd 함수는 요 trans라는 함수를 리턴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리퀘스트에 값을 받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헬퍼라고 하는 거는 템플릿에서 바꾸는 겁니다. 조금 달라요. 이 ymd 함수를 제가 템플릿 필터라고 이제 등록을 시켜주면 얘도 데코레이션 썼네요. 그죠? 데코레이션 썼습니다. 이건 주석이 아니고 이렇게 자, 앱 컨텍스트에다가 템플릿 필터로 등록을 할 건데 템플릿 필터 이름은 ymd. 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 세이프, 이스케이프 이런 거 했었죠. 여기다가 하이픈. 요거들이 뭐라고요? 필터라고 부른다고. 템플릿 필터. 자, 필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에는 리퀘스트 필터가 있고요. 리스폰스 필터가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 필터가 있고요. 필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냥 템플릿 필터입니다. 자, 리퀘스트 필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청 클라이언트가 EUC-KR이야. 우리는 UTF-8인데 그럼 EUC-KR을 어떻게 해야 돼요? UTF-8로 변환시켜 줘야 되겠죠. 그럼 변환기 인코딩 하는 그런 필터도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필터 쓸 일이 거의 없죠. 왜냐면은 프레임워크들이 워낙 좋아지고 그 엔코딩 타입도 다 UTF-8로 바뀌었기 때문에 리퀘스트 필터 쪽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하면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쓰는 거는 이렇게 함수는 이렇게 등록하고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헬퍼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핸들바에. 그래서 ymd라고 필터를 걸 건데 이 부분이 우리 필터잖아요. 필터. 파이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필터라고 부릅니다. 리눅스에서는 파이프였죠. 요걸 가지고 뭐 오크를 때리든 뭐 이렇게 할 때는 파이프라고 불렀고 여기서 이럴 때는 필터라고 부릅니다. today를 필터링 할 건데요. ymd라는 함수로 내가 필터링 하겠다. 근데 여기 포맷을 줬어요. 아규먼트로.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DT고 두 번째가 포맷이에요. 왜 그런 거 아니? 첫 번째 값은 항상 뭐예요? 내가 받은 값입니다. 필터 앞쪽에 있는 값이 첫 번째 인자예요. 그래서 여기 today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준 인자는 두 번째 인자부터 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fmt 자리에 요게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지 인스턴스 우리 클래스 할 때 했던 거 요 dt라는 값이 데이트 포맷이냐 데이트 타입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 데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임포트 해놨죠. 데이트 타임의 데이트죠. 요 타입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DT가 지금 그 데이트의 형태면
내가 포매팅을 할 건데 어떻게 포매팅 한다고? 내가 요 값으로. 그러니까 월 1만 나오겠네요. 자, 여기 F입니다. F. 저번에는 P를 썼었죠. 자, P는 뭐였냐면 어쨌든 YMD 요거 보시면 여기서는 P를 썼어요. 이거는 뭐냐면 스트링을 요 P는 뭐의 약자일까요? 오, 맞습니다. 파스. 예. 청출어람이네. 자, 스트링을 파싱해서 타임으로 만들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트링을 파싱해서 타임으로 만드는 거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여기서 쓴 거는 스트링을 포매팅해라 타임으로, 타임 형태로. 그래서 요 타임이라고 하면은 그냥 데이트 타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데이트와 시간과 날짜를 포함한 게 타임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바꿀 거고요. 뭐 내가 시간까지 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h 뭐 이렇게 쭉 나가면 되죠. 이 이어를 주고 싶으면 y 이렇게 나가면 되고. 자, 이 포매팅은 이제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고 여기다가 주면서 바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YMD가 어떠한 태그를 품고 있어요. HTML 태그를. 그럴 때는 끝에 뭘 붙여줘요? 세이프라고 붙여줘야지 태그가 인식된다 그랬죠. 자,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건 주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요만큼을 긁어다가 하나 등록해 볼게요. 자, 이제 소스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무 커졌죠. 이 정도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200라인 넘어가잖아. 이거 모듈화도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서 클래스 위에다가 둘게요. 자,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에다가 템플릿 필터 등록하는데 YMD라고 등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트 타임이면 포매팅 해라 이런 뜻이고요. 제가 today라는 거 하나 보내보겠습니다. 자, today는 어떻게 해볼까요? 2019 02 20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today 값을 내가 뿌릴 수가 있겠죠. 앱 폼스 좀 닫을게요. app.html에서 요 좀 위쪽에 할게요. 잘 보이게. 여기다가 p 해가지고 today 이렇게만 그냥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today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today 찍으면 자, 이렇게 2019 이렇게 나옵니다. today를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스트링으로 갈 일이 별로 없겠죠. db에서 읽어왔다 그러면 무슨 타입이에요? 데이트 타임 객체겠죠. 데이트 타임 타입이기 때문에 today를 제가 여기다 변수 하나 뺄게요. today는 date.today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일단 요거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today는 today. 자, 요 today는 이걸 말하는 거고, 이 today는 템플릿에 쓸 요 값을 말하는 겁니다. 요 값.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데이트 today니까. 자,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으로 한번 해볼게요. today는 데이트 타임 점 now 하면은 지금 시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자, 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매번 다르게 온다는 거야, 데이트가. 내가 MySQL 우리는 뭐 타임스탬프를 주로 썼지만 데이트라는 컬럼 타입을 쓸 수도 있죠. 자,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그 부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겁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쓸 거냐면 from now 이런 거 쓰죠. 3초 전, 아니 몇 초 전, 또 몇 분 전, 어제, 그제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좀 오래된 거는 날짜가 나오고 뭐 그런 처리도 우리가 지금 이걸로 만드는 겁니다. 헬퍼로, 템플릿 필터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앱에서 제가 today를 그냥 이렇게 뿌리지 않고 YMD를 태울 겁니다. YMD. 자, YMD 태울 때 무조건 월일로 나오죠. 자, YMD에다가 요번에 포맷을 %Y에 %M 이렇게 연월만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2019 02 이렇게 되겠죠. 소문자 Y면 1902 이렇게 나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포매팅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요 데이트 타임 YMD 이 부분을 제가 스트링을 한번 해볼게요. 아니, 태그를 한번 해볼게요. 스트롱이라고 좀 굵은 글씨로 나오게. 야, 이거 좀 더하기 연산자 좀 번거로우니까 이게 더 편하죠. 이렇게. 그럼 얘가 쑥 %S로 가죠. %R도 있습니다. %R은 이제 딕셔너리, 그러니까 튜플 형태가 가는 거고. 어쨌든 그건 뒤에서 볼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트롱 그대로 태그로 그대로 나오죠. 자, 이거를 HTML 태그로 인식하게 하려면 뭘 붙였죠? 세이프 붙였죠. 이제 앞에 배운 것들이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자, 그럼 세이프 붙인 것 중에 뭐 스트립 태그 하면 또 벗겨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파이프는 필터는 계속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굵은 글씨로 나오죠. 자, 좀 더 이제 실제 사용 가능한 걸 하고 싶으면
24시간 이내는 시간으로 보이고 몇 시 몇 분, 또는 24시간이 지난 거는 날짜로 보이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YMD를. 그거는 이제 좀 심플 Y라고 해서 한번 할 건데,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심플 YMD라고. 심플 뭐 SYMD 이렇게 좀 쉽게 쓸게요. 필터 이름을 자주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요 DT가 지금 24시간이 지났는지를 체크해야 되죠. 또는 이제 뭐 이틀이 지난 걸로 할 수도 있고요. 24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 DT를 데이트로 바꿔야 되는데, 자, DT 우리가 좀 파이썬을 먼저 좀 봐야겠죠. 파이썬에 보면 이건 파이썬 수업 시간이니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임포트 우리 타임 델타라는 거 어디서 봤죠? 일단 다 올려봅시다. 데이트 타임이랑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데이트랑 타임 델타 3개를 올릴게요. 데이트 타임에. 타임 델타는 언제 썼죠? 세션 만료 시간 할 때 썼었죠. 그래서 타임 델타는 기본적으로 30일을 주면 30데이즈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션을 30일 동안 유지하겠다. 그럼 30분 동안 유지하겠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미니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30분이니까 30 곱하기 60에서 1800 되고요. 제가 여기다가 타임 델타랑 요걸 써놨는데 우리가 달력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HTML로 트라이디스로. 자, 그거에 연관되는 거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타임 델타 유닛은 day, hour, minute, second, microsecond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의 시간을 비교할 때 또는 차이를 비교할 때 차이를 줄 때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months가 없어서 months나 year 이렇게 좀 큰 걸 쓰고 싶을 때는 relative delta라는 걸 씁니다. 자, 그래서 2월 달력을 출력하시오 하면은 2월 달력에 어떻게 하면 돼요? 하루씩 증가하면서 그리면 되는 거죠. 이거를 2019년 전체를 하고 싶으면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달을 하나씩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하기 하면은 처음에 1월 달이었겠죠? 1월 1일이죠? 1월 1일에서 렐러티브 델타 해가지고 먼스부터는 렐러티브 델타를 써야 돼요. 타임 델타는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데이즈까지밖에 없어요. 최고 큰 게. 마이크로 세컨즈까지 있지만. 자, 그래서 한 달을 내가 증가시키고 싶으면 이 날짜에 D, 현재가 1월 1일이니까 플러스 원먼스 하면은 여기 며칠로 바뀌어요? 2월 1일로 바뀌겠죠? 자,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 D는 데이트 타임 여기 복사해 볼게요. SRP 맞죠? 예. 그럼 D 한번 찍어 볼게요. 그랬더니 2019년 1월 1일 0시 0분이네요. 자, 그럼 D 플러스 1 이런 거 먹을까요? 안 먹겠죠? 이 일이 뭔지 알고 먹을게요. 단위를 모르니까. 그래서 D 플러스 이제 이렇게 해볼게요. 이번엔 타임 델타는 아직 안 올렸으니까 릴러티브 델타는 타임 델타 아까 디폴트가 데이라 그랬으니까 1 하면은 1월 2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0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한 달을 주고 싶어서 30일을 추가하면은 어떤 달은 30일까지 있고 어떤 달은 31일까지 있고 이러니까 정확하게 1일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month를 내가 추가하기 위해서 from 복사해볼게요. relative delta 모델입니다. 자, 데이트 유틸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안 다룬 패키지들이 엄청 많아요. 파이썬은. 자, 이렇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데이트 유틸 relative delta입니다. 그래서 d 플러스 relative delta months는 뭐 석 달을 한번 점프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4월 1일이 되죠. 자, 이러면 깔끔하겠죠. 그래서 한 달 증가시키면서 12개의 달을 그리셔야 돼요. 요거 그릴 때는. 그 다음에 이거 그냥 그리는 게 아니고 배치라는 걸 쓸 건데 배치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다시 돌아와서 뭘 하고 싶은 거죠? 24시간이 지났는지를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D 빼기 D를 요번에는 시간으로 해볼게요. D는 datetime.now 해볼게요. now라고 하나 now는 datetime.now. 그럼 now는 얼마가 되죠? 2월 14일 13시 6분 벌써 1시 넘었어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now랑
요 D는 어떤 기준이냐면, 자, D를 다시 한번 잡아봅시다. 자, DD라고 한번, D2라고 해볼게요. D2는 시간까지 줘볼게요. 자, 여기서는 %H 콜론 %M 요까지 줘야 되죠. 시분까지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09시 뭐 20분이다 이렇게 하면 D2는 1월 1일 9월 20일이에요. 그럼 D2랑 D2 지금 now가 더 크죠. now가 현재니까 더 크잖아. 그죠? 네. 따라오세요. D2 요거의 차이는 뭐가 될까요? day는 44일이고요. 뭐 44일 이만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거를 요거 좀 보기 힘드니까 데이스인가요? 데이스. 아, 이렇게 하니까 44일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럼 hours 하면 세컨즈밖에 없네요. hour이랑 minute는 없고 세컨즈로 갔네요. 그러니까 초로 바꿔줘야 돼요. 세컨즈. 자, 했더니 이거예요. 하루가 몇 초죠? 24 곱하기 60 곱하기 60 하면 되나요? 86400 이만큼입니다. 그럼 이만큼보다 크면 어때요? 요 diff가 하루가 지난 거죠. 그래서 하루가 지난 것들은 날짜로 보일 거고요. 월, 일 이렇게 보일 거고, 하루가 안 지난 것들은 몇 시 몇 분으로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날짜면 시분을, 오늘 이전이면 월일로 출력하는 템플릿 필터를 작성하시오.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렇게 YMD라고 우리가 있었는데 요거를 조금 계산해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복사해서 요번에는 심플 데이트라고 하나 이름 줘보고, 여기도 심플 데이트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거까지 하고 모듈화를 좀 시켜봅시다. 소스가 너무 길어지니까. 자, 어쨌든 심플 데이트 이거 받은데 얘는 뭐 포맷을 받을 필요는 없겠죠. 어차피 시간 기준으로 오늘 날짜면 시간을 보일 거고 그럴 거니까. 근데 이 데이트가 지금 아까 만든 것 중에는 스트링으로 들어오면 그냥 스트링 그대로 출력했어요. 그죠? 데이트 타입일 때만 내가 이 처리를 했죠. 요번에는 스트링을 줘도 그냥 나오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매번 이거 이런 식으로 srp 타임을 해줘야 되잖아. 파라미터 받은 값을 만약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db에서 셀렉트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바로 데이트 타임 객체니까. 근데 파라미터 받은 것도 바로 처리하고 싶으니까 요번에는 만약에 데이트 타입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데이트 타임을 변경시키면 되겠죠. 데이트 타임.strp 타임 스트링 파스 타임 이제 지금 받은 DT를 뭘로? 우리는 그냥 약속이 한국이니까 이렇게 준다고 약속을 합시다. Y, M, D, C, 분 이렇게 준다고 약속을 하고 이렇게 그냥 데이트 타입을 바꿔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결과값은 여기서 바로 리턴할 거고요. 리턴할 건데 이제 변경을 좀 시켜야겠죠. 자, FMT는 자 디폴트 뭐 필요 없고요. 그냥 바로 갑시다. 파이썬이니까. 지금 요 DT가 데이트 타임으로 바뀌었어요. 어찌됐든. 그래서 DT랑 now랑 자, now는 데이트 타임 점 나오겠죠. 현재 시간이랑 요걸 뺀 게 days 날짜 차이가 1보다 작으면 FMT는 1보다 작다라는 말은 오늘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H, %M 이렇게 할 거고요. else면 FMT를 %YM 소문자 M이죠. 월이니까 %D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데이지로 내가 뽑아낸 거니까. 아, 지금 아까 이거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if date time .now 빼기 dt 요거를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타임 델타의 one day 디폴트가 day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나 요거나 같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데이지를 불렀느냐 안 불렀느냐, 타임 델타 객체를 생성하느냐 그냥 데이지로 처리할 거냐, 이거는 객체 하나 생성하는 거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는 심플 데이트라고 부를 거고요. 이제 요건 필요 없겠죠. 이제 포맷은 안 줘도 되고, 이렇게 태그가 들어오니까 세이브 하나 걸어주고요. 아, 에러 났네요. M as group 5 position. 지금 월 쪽이겠죠. M이니까 제가 월을 봅시다. 0213 내가 뭐 포맷 잘못 줬나요? MD 요 M이죠. 위에도 M이 월로 됐네. 네, 됐습니다. 했더니 2월 13일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 날짜로 한번 해볼게요. 2월 14일로 하면 09시 22분 이렇게 잘 나오네요.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요즘 추세는 예전엔 이렇게 썼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쓰다가, 요즘에는 from now를 쓰죠. from now는 몇 초 전, 몇 분 전, 얼마 뭐 며칠 전 이런 식으로 쓰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세컨즈로 받아가지고 따져보면 되죠.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전이면 어떻게 할까요? 뭐 한 5시간 전이면 몇 시간 전. 그러니까 5시간이라는 건 기준 정해야 되겠죠. 그게 8시간 전이라도 뭐 몇 시간 전으로 표현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아마 표준으로, 이제 거의 표준으로 누가 정한 게 있을 겁니다. 찾아보면.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몇 분 전, 몇 시간 전, 몇 초 전, 방금,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초가 뭐 한 100초 이내야 그러면 방금이라고 표현하고, 그 이상이면 몇 분 전이라고 표현하고, 뭐 그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베이직 필터들 좀 볼게요. 직접 이렇게 만들어 써도 되지만 웬만한 건 다 있죠. 플라스크가 다 제공합니다. 세이프 방금 했었고요. 자, 스트립 태그스는 태그를 벗겨내는 거죠. 자, 태그가 있으면 태그를 다 벗겨내는 겁니다. 보기 싫으니까. 그 다음에 ABS는 뭘까요? 절대값이겠죠. 이스케이프는 말 그대로 이스케이프고, 자, 파일 사이즈 포맷, 요것도 좀 유용하죠. 파일 사이즈 포맷 한번 해볼게요. 이건 바로 그냥 불러봅시다.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니까. 제가 여기다가 뭐 3096 바이트예요. 이거를 제가 파일 사이즈 포맷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3.1KB 이렇게 이쁘게 나오죠. 자기가 계산해서. 여기가 true를 주게 되면, true 맞나 모르겠네. 네. 바이너리입니다. 3.0 키로 바이트인데 바이너리 바이트. 바이너리는 무조건 1바이트로 잡죠. 글자 하나를. 바이너리 기억나요? 0과 1로 된 이미지 파일 같은 거. 그래서 이미지 파일의 사이즈는 KIB로 표시하고, 키로바이트인데 바이너리 I가 바이너리란 뜻이죠.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나 영상 파일,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바이너리 파일들은 KIB가 단위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는 키로바이트가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 true를 주면 이건 바이너리다. 리플레이스는 바꾸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뭐 여기 있는 값에 A를 B로 바꿔라. 그럼 replace A, B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int는 숫자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이 필터 바로 int 하면은 여기 있는 스트링이 숫자로 바뀝니다. 자, 라운드는 제가 이걸 하나 더 만들어 써 볼게요. 이거 스트링이잖아요. int로 바꾸고 싶으면 int 씌우면 되죠. int로 씌운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라운드 한번 해볼까요? 자, int는 좀 그러고 플롯으로 바꿔야 되겠네. 일단 int까지만 해볼게요. 하나씩 해봅시다. 보기만 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나오니까 알 수가 없죠. 스트링이든 int든 똑같이 보이니까. 자, 이거 플롯도 있나 봅시다. 네, 플롯 있네요. 점 붙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점 235 이렇게 썼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대로 나오고, 여기 int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3096이 나올까요? 네. 여기가 만약에 오면 반올림 안 시켜주네. 예, 반올림은 안 되네요. int 그냥 절삭이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롯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운드 할 수 있겠죠? 그러면 3097. 근데 소수점 두 자리까지 하고 싶으면 라운드 2 이런 식이죠. 그죠? 파이썬 함수하고 똑같죠. 네. 파이썬의 매스 함수. 트림은 왼쪽 오른쪽 여백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트림 해주네요. 자기가 플롯에서. 그죠? 그냥 파이썬에서는 이거 우리 트림 해가지고 플로팅 바꿔야 되는데,
편하네요. 자, 트렁케이트는 잘라내는 거, 워드랩 이런 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API 문서를 보시든 구글링 해서 보시면 돼요. 인덴테이션. 그 워드랩이라든지 센터가 빠졌네요. 센터 아닌가? 자, 제가 센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이번에는 PR이 하나 받아가지고 ABC를 센터 맞을 겁니다. 센터 해가지고 센터. 자, 80이면 보통 80, 옛날엔 폭을 80으로 잡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네요. 자, 이게 80개의 80글자의 폭이에요. 자, 그럼 ABC가 80글자의 가운데 위치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거 어떨 때 쓸까요? 블로그 만들 때 코드의 폭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80으로 잡는 거죠. 잘 안 와닿죠. 이거 너무 크니까 40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보면 이 지금 요만큼이 40글자 위치예요. 40글자의 가운데 부분.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나 더 써볼게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폭이 40개 기준으로 해서 맞춰지는 겁니다. 가운데로. 40글자니까. 네, 40글자니까. 40글자 기준이니까 폰트 사이즈하고 상관없죠. 글자 사이즈니까. 자, 워드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드랩은 뭐죠? 80개 됐을 때 계행을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드랩 한번 해볼까요? 워드랩 할 건데 여기다가 좀 길게 써볼게요. 이거 길게 쓰려면은 다른 언어 같으면 이래야 되는데 파이썬만 되는 거 있죠? 곱하기 5개 정도. 에러나네요. 자, 요만큼이 하나의 뭉치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요게 5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때요? 처음에 인덴테이션 요만큼은 지금 요겁니다. 요거 PR이니까 요 앞에 것까지 다 먹죠. 이렇게 해서 해야 맞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40개 글자 다음에 N%네요. 40글자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40글자 맞는데 이건 40글자의 기준이 아니네. 몇 글자의 기준이니 제가? 요것 때문에 그런가? 위에 거 센터 했잖아 지금. 네, 요렇게 해야 맞는 거죠. 아까 앞에 PR이니까 앞에 공백이 그대로 표현된 겁니다. 자, 그래서 40글자 기준으로 지금 다 맞춰진 거죠. 이런 거 뭐 꼭 코드뿐만 아니라 HTML 만들 때 더 이상 이 부분을 넓히지 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럼 트렁케이트 워드랩 대신에 제가 워드랩 했으니까 트렁케이트까지 해봅시다. 트렁케이트 점점점 표시할 때 정말 편하죠. 이게 CSS에 있긴 해요. 위스를 내가 40픽셀로 잡아놓고 콜랩스 주고요. 그 다음에 워드랩 주고 이렇게 하면은 점점점이 보이긴 합니다. CSS로도. 근데 이제 아예 서버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더 좋겠죠. 유용한 것들이 많죠. 네, 이런 거는 한 번씩 해보시면 다 될 거고요. 인덴테이션은 말 그대로 인덴트입니다. 왼쪽에 인덴테이션.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마지막으로 배치가 정말 재밌는 건데요. 이거는 한번 해서 보여줄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PR이 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PR이 위에다가 이거는 그냥 찍어 볼게요. div 하나 잡아서. 자, 그럼 지금 보시면 뭐냐면 이렇게 합시다. 31개까지 0부터 31까지죠 0부터 31이니까 1부터 31까지 해볼게요. 1월달이라고 치고, 자, 배치한 다음에 7개로 쪼개줘라는 뜻입니다. 배치는. 자, 반복해서 어떻게 할 건데 얘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루프니까. 루프가 반복해서 쭉 나오는데 7개씩 쪼개서 주세요. 그리고 7개씩 쪼갰을 때 남는 자리 있잖아. 남는 자리는 TT로 채워주세요. 이런 겁니다. 이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고 처음에 7개씩 자르니까 1부터 7, 8, 14 꼭 달력 같죠? 예. 딱딱 했는데 31까지 딱 잘랐는데 몇 개가 남아요? 4개가 남죠. 7로 잘랐을 때. 그래서 남는 부분은 이걸로 채워줘 이런 뜻입니다. 그럼 요거를 제가 달력처럼 보이게 하려면 테이블로 싸면 어떨까요? 테이블로 이렇게 하면 달력처럼 되겠죠? 테이블이 제일 적당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럼 여기서는 TR이 될 거고 여기도 TR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찍으면 아마 TR로 이렇게 쭉 나올 거고요. 요 사이는 뭐가 돼야 돼요? 다시 TD로 가야 되겠죠. TD는 어떻게 할까요? 퍼 또 돌리면 되죠. 지금 왜냐면 어레이로 이렇게 리스트로 쪼개졌으니까 또 돌릴 수 있잖아. 퍼 요번에는 컬이라고 해봅시다. 인 로우가 지금 리스트니까 또 돌릴 수 있죠. 네. 자꾸 이렇게 쓰네요. 제가 핸들바랑 자꾸 헷갈려서. TD 여기는 뭐가 될까요? 컬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달력처럼 나오죠. 그리고 이 TT는 뭐 필요 없는 거니까 MBSP로 이렇게 하면은 MBSP 자 우리 배운 거 이렇게 쓰면 되죠. MBSP를 태그로 인식시켜라. 세이프. 자 이렇게 하면 달력이 됐습니다. 1부터. 근데 이제 이런 거 2월달이 금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 둘, 셋, 넷, 5개만큼 띄워야 되죠. 요일을 체크해가지고. 네. 그거는 내가 판단하셔야 되죠. 그래서 배치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한번 찍어만 보시면 되겠죠. 제가 슬라이드에 있는 거. 그럼 느낌이 딱 옵니다. 이게 마이너스 2부터 32개짜리, 마이너스 2부터 32개짜리가 마이너스 2부터 했을 때 32개짜리가 지금 요 마이너스 자리는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MBSP 찍으면 되죠. 맞나요? 네. if 걸면 되잖아. 컬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런 뜻이고. 어쨌든 로직은 마이너스 2부터 31까지 도는데 7로 다 쪼개주세요. 반복해서. 배치라는 의미는 반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잘라주시고요. 나머지 부분, 빈 공간 부분은 TT로 채워주세요. 부족한 부분은. 이런 뜻입니다. 이건 필이에요, 필. 스트링인데 채우고 싶은 거. 7로 잘라주는데 그거 해주세요. 이거를 내가 파이썬으로 짜도 되죠. 배치를 꼭 안 써도, 배치 필터를 안 써도 파이썬으로 잘라낼 수 있겠죠.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간편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만 해보셔도 돼요. 보통 이게 1년치 달력을 다 출력하세요. 이런 문제를 내긴 하는데, 코딩 테스트 가면 일단은 2월 달력 하나만 먼저 출력해 보시고요. 이게 잘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12달 그리면 되죠. 1월 1일부터. 2월은 아까 금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5부터 그냥 찍어보면 돼요.